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굉장히 치열했지만 결국에는 4대3으로 토트넘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을 집어넣으면서 의미 있는 골을 기록했는데 이날 경기 주요 장면들 그리고 해외 외신의 반응들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주요 장면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 시작은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5분 만에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쿠쿠렐레가 미끄러진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도미닉 솔랑케의 골이 터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장면 좀 살펴보면 일단 쿠쿠렐라가 미끄러졌습니다. 이 후방에서 이제 패스를 주는 이 과정인데 여기에서 미끄러지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에게 공소유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빠르게 역습을 들어가는데 클루셉스키가 이제 안쪽으로 크로스를 잘 넣어줬고 이거를 솔랑케가 이제 수비수 뒤쪽에 있다가 빠르게 앞쪽으로 끊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공격수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발을 갖다 댔고 그리고 이 발을 갖다 댔을 때 공이 결국에는 그물을 흔들면서 토트넘의 첫 번째 골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두 번째 골까지 11분 만에 터뜨립니다. 바로 데안 클루셉스키의 골이었는데 진짜 끝내주는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1분 만에 첼시 상대로 두 골,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골이 터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쿠쿠렐라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또 미끄러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공격이 시작되고 토트넘은 측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공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침착하게 슈팅까지 날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골망을 흔들면서 사실은 또 클루셉스키가 잘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슈팅이었고 슬리퍼 신었냐? 왜 이렇게 무너지냐? 이 첼시가 1996년 12월 이후로 이렇게 일찍 두 골을 실점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10분 만에 두 골을 실점한 첼시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쿠쿠렐라는 이거 신발을 갈아 신는 모습 보였죠. 이게 이제 푸마 제품인데 푸마 제품이 이번 제품이 좀 미끄럽다 그리고 평가가 좀 안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하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13분 만에 토트넘에 또 악재가 터집니다. 바로 로메로의 부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로메로가 빠지게 됐고 근데 첼시전에 로메로가 일찍 나가게 되는 거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낯선 그림이 아닌데 좀 궁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첼시와 로메로전. 이 라두드라고신이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18분에는 결국에는 산초의 골이 터져버립니다. 제이든 산초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사실은 이제 중거리 슛을 날리는데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주면서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도 막지 못하는 좋은 궤적으로 골을 넣었고 진짜 어마무시한 축구 경기다. 이 클린턴 모리슨이 특히 이 산초의 피니시가 클루셉스키의 마무리처럼 둘 다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보기 좋은 어떤 축구 경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굉장히 아까운 장면이 있었는데 23분 장면이죠. 토트넘이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 특유의 아주 좋은 가마차기를 선보였지만 이게 살짝 골대로 넘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을 했는데 정말 살짝 골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BBC도 아깝다. 토트넘이 거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릴 뻔했는데 진짜 훌륭한 골이 터질 뻔했다라고 BBC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토트넘은 진짜 이제 홍길동처럼 부자에게서 뺏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반전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첼시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겠냐 이 중립팬으로서 이제 재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전반에는 토트넘과 첼시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어떤 양상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후반전은 완전 첼시의 거의 첼시가 지배적인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첼시가 여러 가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적으로 분배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전반전에 이제 평점은 이렇게 나왔는데 후반전에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토트넘은 사실은 이제 전반전에 33%의 점유율이지만 3개의 빅찬스를 가져갔고 여기에서 사실 2개가 손흥민 선수가 만든 빅찬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전반에 터지지 않은 게 사실은 조금 더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고 전반전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제 그 해설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일단 존슨이 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토트넘에게 또 하나의 악재죠. 그래서 이제 베르너가 들어오게 되는데 전 좀 베르너가 들어와서 친정팀인 첼시에게 좀 한 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이없는 페널티가 터지고 맙니다. 비수마가 카이세도를 태클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페널티 상황이 생겨버렸고 콜 퍼머가 이거를 굉장히 좋은 골키퍼 방향 완벽하게 속이는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동점까지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첼시 비수마가 이거 챌린지 한 거는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BBC에서도 이러한 도전은 너무 과감하고 무모했다. 미친 짓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클린턴 모리슨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안 된다. 비수마 왜 그러냐. 좀 아니 콜 파머가 공을 잡아가지고 슈팅하려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태클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페널티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동점골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콜 파머가 야야 투레와 동시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0% 페널티 성공률을 11골까지 보여줬는데 이 뒤에 근데 페널티가 하나 더 터집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굉장히 아까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면 굉장히 좋았죠. 중앙으로 공을 주고 나서 이 공을 이제 우도기 쪽에 있는 측면 쪽으로 이제 공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솔랑케가 이제 패스를 줬는데 근데 이 옵사이드죠. 그렇기 때문에 우도기가 설렁설렁 따라가다가 이걸 내가 잡으면 옵사이드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뒤에서 달려오는 걸 보고 멈춥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잡게 되고 첼시 수비진은 이렇게 라인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안 따라간 거죠. 당연히 옵사이드일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1대1 상황이긴 한데 이게 각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각도가 사실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 버리면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온 이 찬스가 굉장히 중요한 찬스였는데 이게 안 들어간 게 이게 만약에 들어갔더라면은 그러면 토트넘에게 승리가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첼시에서 이제 골이 터져버리게 되는데 측면 쪽에서 이제 콜 파머가 크로스를 사실 저는 이제 슈팅이었다고 봅니다만 이게 굴절되어서 크로스처럼 돼버렸고 이게 엔조 페르난데스의 마무리로 이어지면서 첼시의 추가골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번 경기의 결승골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지금 바토죠. 완전 이기다가 이제 경기를 내줘버리는 밥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반더벤까지 부상당해버리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페널티까지 82분에 사르가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왜 뒤에서 이렇게 밀었을까요?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이었고 굳이 무리하게 밀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를 밀면서 골파머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에 토트넘 수비도 많았는데 말이죠. 이 상황에서 콜파머가 파넨카킥으로 아주 굴욕적인 토트넘의 골을 선사하면서 결국에 4대2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맛있는 그런 페널티였다라고 이제 BBC에서 표현을 했는데 아주 토트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스퍼지 그 자체다. 스퍼지의 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스퍼지 아주 이 BBC의 이 팬들이 아주 스퍼스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로메로랑 그리고 이제 미키 반더벤은 이렇게 빨리 데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도 진짜 최악의 결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감독에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골이 터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코너킥 장면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토트넘이 메디슨의 패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는데 이번 시즌 5호 골이죠. 10번째 공격 포인트이기도 하고 기뻐해야 되는 장면인데 토트넘이 첼시 상대로 4대3으로 추격하기는 했지만 추가 시간은 7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남은 시간 1분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끝나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 한 번 더 찬스가 있기는 했는데 베르너가 이제 크로스를 넣었죠. 얼리 크로스를 넣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세게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BBC에서도 베르너가 크로스를 넣었는데 너무 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경기 4대3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평점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7.3점으로 그래도 꽤 높은 평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부적인 어떤 스탯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었고 빅찬스를 2개를 놓쳤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이 두 골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최소 비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사실은 경기의 흐름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빅찬스를 놓친 것이 사실 너무 아쉬운데, 한 경기에 빅찬스를 두 개나 놓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본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반대로 이제 빅찬스를 두 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솔랑케에게 줬던 이 패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빅찬스를 두 개 만들었는데 이거 두 개도 어시스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누린 이 빅찬스가 다 합해서 4개나 되는 건데, 토트넘이 빅찬스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면은 무려 4골을 더 넣을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토트넘이 이거는 이제 토트넘 팬 반응인데, 야, 이거는 뭐 느낌의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뇌를 전혀 쓰지 않는 판단을 2개나 하면서 페널티를 2개나 내줬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토트넘은 사실은 3대4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빅찬스 마무리했다면은, 그리고 페널티가 없었다면 뭐 7대2까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결국에는 3대4로 끝나버렸다. 아주 허무한 그런 엔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트넘의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아마 이번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좋은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토트넘,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한 게 굉장히 큰 그런 이슈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토트넘과 첼시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